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컨셉의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주간 이상위 시간입니다. 주간 이상위라는 시간은 한 주간의 자동차 이슈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부분이고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이상위 시간은 매주 여러분들께 자동차 시장의 핫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간 이상위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7월 넷째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의 자동차 시장에서 핫했던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쌍용 자동차, 이제 티볼리, 베리뉴 티볼리가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가속 페달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도 반응하지 않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반응해서 급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결함이 굉장히 많은 50대 이상의 차량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여성분께서 이 결함을 이제 경험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운전이 무섭다라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제가 티볼리 카페에도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결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그래서 쌍용 자동차의 현재 해결 방안으로는 무상 점검을 통해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베리뉴 티볼리 결함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베리뉴 티볼리 타시는 분들 있으면 한 번씩 쌍용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쌍용 자동차 베리뉴 티볼리 가속 페달 엑셀 결함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도 역시 쌍용 자동차 소식입니다. 쌍용 자동차 코란도가 얼마 전에 신형이 나왔잖아요. 그 가솔린 모델 8월 1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해서 지금도 계약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금액은 2,246만원부터 2,765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디젤 모델 대비 최대 190만원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코란도 가솔린 모델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장에 방문하셔서 아마 현재는 전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디젤 모델은 전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내외부는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 모델로 한번 살펴보시고 가솔린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서 사전 계약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 생산노조 파업이 가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생산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70%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서 가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휴가 기간 후부터 8월 중순인 여름 기간 후부터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안팎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노조의 상황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재 신형 소나타와 팰리세이드 잘 팔리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또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 생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면 판매에서도 그게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는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파업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쉐보레 아시죠? GM 대우에서 쉐보레로 한번 바뀐 그 브랜드 쉐보레가 수입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입 자동차 협회에 공식 회원사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쉐보레도 이제 수입 브랜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쉐보레를 그렇게 쉽게 수입 브랜드로 인정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국산 브랜드로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쉐보레를 우리가 수입 브랜드로 인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쉐보레 트래버스나 이제 콜로라도가 수입이 돼서 판매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쉐보레에서는 국내 이미지보다는 이제 수입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수입차를 따라간다면 쉐보레는 아마 흥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국산차 브랜드와 비슷하게 잡아가거나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뭐 이미지나 그런 마케팅과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수입 브랜드로 잡아가면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아 자동차 모하비가 9월 초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8월 중에 사전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이나 8월 하순 중에 기아 자동차 모하비 차량이 사전 계약이 실시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모하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매니아틱한 그런 차량에서 기존에 모하비 타시던 분들이 신형 모하비로 굉장히 넘어간다라고 제가 카페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만큼 모하비라는 차량은 이제 골수 팬들이 많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또 모하비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세그먼트에서도 많이 넘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모하비도 출시되고 제네시스 GV80도 출시되기 때문에 국산 모델에서도 쟁쟁한 SUV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람보르기니 아시죠?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후속 모델인 람보르기니 에보 모델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 본격적으로 국내 출시가 되었고요. 4분기부터 고객들에게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라는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가격은 3억 4,500만 원부터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무려 뭐 취등록세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하겠죠. 4억 정도 차를 사려면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TV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빅뱅 대성 아시죠? 빅뱅 대성이 이제 건물 시세 차익으로 50억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억 정도 있으면 뭐 4억짜리 차 한번 좀 살만 하겠죠. 50억 정도, 뭐 대성이 50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재산이 50억 정도면 에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또 영상을 통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주가 아반떼 스포츠 수동 구입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도 우라칸을 자주 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를 사더라도 그렇게 자주 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탈 수 있는 그런 데일리카적인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가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스턴 마틴 아시죠?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 이제 007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에스턴 마틴의 하이퍼카인 발할라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발할라라는 모델이 국내에 상륙했다라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코엑스에 전시를 하고 8월 6일까지는 에스턴 마틴 서울에 전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스턴 마틴 서울에 방문하셔서 구경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슈퍼카 브랜드에 사실 쉽사리 차를 구입하지 않을 건데 구경하러 간다는 건 저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슈퍼카 브랜드 쉽게 아무 용건 없이 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주변 지인들이 차를 산다거나 했을 때는 같이 동반해서 따라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포르쉐라는 브랜드도 그냥 차를 구경만 하러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살짝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차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발할라가 현재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실물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500대 한정으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예상가, 차량 예상가는 무려 20억이라고 합니다. 우라칸 에보도 4억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놀랐는데 발할라, 에스턴 마틴 하이퍼카 발할라는 무려 20억입니다. 20억이면 50억이 있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20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맥라렌 아시죠? 맥라렌이라는 브랜드의 세나라는 그런 하이퍼카가 있어요. 세나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검색하시지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나고 나서 한번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라렌 세나라는 차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청담동 갔다가 도산대로에서 그 차를 목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보라색 외장 컬러에 주황색 랩핑으로 포인트를, 랩핑인지 순정인지 모르겠어요.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그 차량이었는데 정말 저 그 차가 한국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차가 거의 하나로 15억, 19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도 정말로 엄청난 차량인데 그 차도 전 세계 700대 한정인가? 정말로 없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목격 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세나라는 차량 대부분 청담동 도산대로에서 많이 목격이 되는 차량인데 세나라는 차량도 보고 제가 정말로 충격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나랑 비슷한, 세나보다 더 비싼 차량이 바로 에스턴 마틴의 발할라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현재
한국에 전시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현실성 있는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자동차 시장에서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번 주 자동차 시장에서 있었던 나름 핫했다라고 생각하는 소식을 제 나름의 기준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게 되면 2019년 8월 첫째 주 주간 리포트, 이제 첫 번째 쌍용 자동차 티볼리 가속 페달 결함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쌍용 자동차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사전 계약이 실시된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 생산 노조 파업의 가결. 네 번째는 쉐보레 수입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아 자동차 모하비가 9월 초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가 국내 정식 출시를 했고요. 일곱 번째는 에스턴 마틴 발할라가 국내 상륙해서 전시되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간 2, 3위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자료 만들 때, 다음 영상 촬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간 이상의 시간은 매주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하시면 매주 자동차 시장의 핫한 이슈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정보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주간 이상의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주간 이상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